안녕하세요. 로건의 커리어 채챗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유니티 코리아의 대표님이신 송민석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민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 대표이사 송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석님. 또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샌프란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네.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짧게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갔다 와서 휴유증이 없는 출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차가 거의 뭐 10시간 이상 되지 않나? 8, 9시간? 16시간인가? 예. 16시간. 미국이죠. 네네네. 한국하고 미국이니까. 네네. 16시간인데 시차가 없이 갔다 온다.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녔지만 항상 힘들거든요. 진짜 그죠? 시차가. 엄청 그래서, 힘들어요. 네. 예. 민성님의 그런 어떤 비법도 좀 궁금한데, 비법이 없는 게 음, 비법인데요. 우선 비행기에서 저는 잠을 못 자요. 갈 어, 때 10시간 반 걸리는데 제가 20분 잤거든요. 음, 그리고 도착하고 거의 매일 2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평균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고, 그리고 월요일 나갔다가 목요일 아침에 왔으니까, 뭐 실은 뭐 시차정할 시간이 없었죠. 제가 이렇게 하루라도 푹 자면 이게 좀 시프팅이 될 텐데, 거의 뭐 음, 제대로 못 자고 왔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13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1시간 정도밖에 못 잤으니까. 야, 그러면 그냥 덜 자고 되게 피곤한 상태로 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그죠? 맞습니다. 와, 그것도 이 이제, 카페인의 힘을 빌어서. 야, 그래도 체력이 되시는 건데, 그게 가능하시다는 거는, 네네. 야,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민성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같이 한번 오늘 커리어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기 네. 로커치챗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짧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제 실은, 현재 뭐 대표이사긴 하지만, 원래 제가 시작은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어요.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고, 제가 프로그램 한 8년 정도 하다가, 조금, 저는 여전히 프로그래머가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 음, 싶은 거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도 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걸 만드는 거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할 땐 90년대, 9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환경이 열악했어요. 이렇게 음, 프로그래머들이 밤새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고객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가불이 너무 명확했어요. 물론 지금도 가불이 있긴 하지만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때 너무 가불이 명확했고, 이런 계약 관계랑 별개로 그냥 하면 해야 되는,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음, 밤도 많이 새고, 그래서 몸도 많이 축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은 그만둬야겠다. 음. 그러는 찰나에 제가 그때 일을 하던 그 프로젝트에 그 같이 일하던 큰 회사에서 좀, 음, 제의가 와서 제가 그렇게 이제 잡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프리세일즈로 스위치를. 바꾸다, 예. 그래서 음,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하다가 이제 유니티로 오면서 먼저 세일즈로 전향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주로 이제 게임이 제일 많죠. 유니티는. 음. 또 게임 쪽 비즈니스 총괄을 하면서 지금 대표이사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총 경력이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20 아, 뭐 97년이니까 뭐 27년, 28년 되네요. 27, 8년 정도 되신 건데, 네네. 사실은 이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안 그래도 오늘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로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일즈 쪽으로 조금 전향을 하시면서, 거기서 다양한 또 산업군의 클라이언트들을 또 만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유니티에서 세일즈 쪽을 좀 강화하시고, 그런 쪽 직무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세일즈 본부장,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 자리까지 지금 하고 계신데, 나중에 또 깊게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민성님은 다시 돌아간다면 2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네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도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로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난 세일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까요? 음, 다른 쪽은 잘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엔지니어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제가 한 8년 좀 남짓했으니까 조금 더 길게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서 좀 빌드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음, 그냥
뭐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새는 없었고 그냥 프로젝트 지금 맡은 타스크를 완수하는 게 항상 머릿속에 그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는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멘토라는 것도 없고 아마 요즘도 그럴 것 같아요. 옆에서 좀 누가 멘토를 해주는 게 있으면 꽤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음, 다르다는 말이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엔지니어로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음.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엔지니어를 할 거지만 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예전에 몰랐던 거를 좀 알고 있으니 그렇죠. 예, 그런 방식들로 조금 시도를 해보고 싶다. 네, 어, 지금 세일즈로 커리어를 하셨는데도 이제 엔지니어 바탕으로 좀 이제 그 지식이나 직무 경력을 가지셨던 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을 하시나 봐요. 엄청 많이 도움되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IT 쪽이고 물론 다른 음, 업종에서도 뭔가 그쪽 엔지니어 출신 분들이 세일즈를 할 때도 꽤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특히나 IT 쪽은 분야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 IT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하고 되게 직접적인 연관이 많잖아요. 그리고 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IT랑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IT에 대한 감각, 특히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조금 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세일즈를 할 때, 혹은 사회를 읽어 나갈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조금 예측을 할 때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런 쪽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그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IT 출신이시니까 IT에서 지금 계속 계시니까 항상 이렇게 좀 레이더를 열어놓고 좀 보시는 편인가요? 학습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네, 그렇죠. 일단,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좀, 어, 취득하는 편이고요. 또 유니티에 음,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꽤 많은 정보들이 그냥 제 옆을 이렇게 슉슉 지나가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어,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제가 거기에 이렇게 딱 길을 넣으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서 뭔가의 1차 가공들이 일어나고 기존에 있던 음. 정보들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이렇게 믹싱되면서 제 나름대로의 또 뭐 통찰력 같은 것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엔지니어 역할하고 세일즈 역할하고 IT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좀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한쪽은 프로덕트를 메이킹하는 쪽이고 한쪽은 프로덕트를 셀링하는 쪽인데 네. 예를 들면 그 두 가지 업무들을 다 담당하시면서 아 나는 엔지니어 쪽으로 프로그래머 쪽으로는 난 이게 되게 좋다. 난 세일즈는 이게 매력적이다. 혹시 한 가지씩 뽑아주실 수 있다면. 엔지니어 때는 코딩을 하는 동안은 걱정이 없어요. 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코딩하는 것 자체는 되게 집중을 해야 되고,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뭐 스트레스는 받지만, 뭔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내가 딱 코딩을 시작하면, 그때는 이렇게 이어폰 끼고 코딩 하거든요. 그럼 하루 음, 종일 앉아 있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음, 아무것도, 왜냐면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휴식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누가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앉아서 계속 그냥 코딩만 이렇게 할 수 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딩만 하는 코딩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건 좋은 것 같고 또 세일즈는 어째 보면 어, 어쩌면 내가 맞닥뜨리는 세계가 컴퓨터 안이라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이 음, 세계와 이 세상과 좀 더 싸우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음, 싸운다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객들을 만나고 또 파트너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서 어쨌든 뭔가 각자 이익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점에서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코딩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이어폰 뭐 헤드셋 같은 거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요즘에 이제 딱 하시고 완전히 그죠? 그때는 그런 게 몰입해서 없었는데. 지금 그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없었죠. 근데 네. 지금 완전 몰입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뭐 커피숍 같은 데서도 몇 시간 동안 안 음, 일어나시면서 계속 하시는 거 맞아요.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런 몰입이.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네, 이게 타이핑하기 이렇게 프로그램 딱 하기 시작하면, 음, 네, 이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재미가 있으신가 봐요. 그게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어쩌면 어, 재미도 있는 거겠죠? 근데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한데, 이게 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어, 제가 어쨌든 이게 뭔가 답을 내가 1번, 2번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백지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또 일부 코드 블록들은 가져오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고치고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또 코드들을 만들고 이게 답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아지경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완전히 그 세계로 가시는구나 네. 하시면서. 그래서 코딩하면서 음, 밤새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음, 그냥 하다 보면 맞아. 이 시간이 저만큼 가 있어요. 어, 오히려 다른 세계에 계속 몰입하시니까. 맞아요. 오히려 저도 뭐 비행기 탈 때만 주로 넷플릭스 이렇게 시리즈 연속 시청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시간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음, 제가 하도 비행기 잘 못 타니까 타면 두통도 심하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세일즈를 전환한 지 꽤 오래돼서 그럼 다시 코딩을 조금씩 취미로 해볼까? 왜냐면 비행기 탈 때 너무 시간이 안 가니까 코딩을 하면 좀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물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요새도 코딩을 좀 가끔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하고 있잖아요. 이젠 좀 오래되셨구나, 손 놓으신 지가. 하고 싶은데 약간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할까요? 그냥 하고 음, 싶은 거는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음.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 본다든지, 예전에는 뭐 회사에서 그게 일이셨고, 뭔가 뭐 론칭하는 제품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셨겠지만, 그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동기부여가 없고, 또 많이 바쁘시죠. 민성님의 또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궁금한데,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운동들 많이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젊을 때부터 그냥 뭐 짐에 가서 헬스는 했는데, 뭐 요즘이야 뭐 PT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헬스장 코치님이 그냥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가고. 근데 뭐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저는 꾸준히 하는 거에 좀 목적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 조금씩 헬스는 조금 오래 했었고, 물론 요즘 좀 덜 해요. 예전에는 꽤 자주 갔었고, 일주일에 그래도 4, 5일씩 했는데, 요즘은 뭐 일주일 하루? 이틀? 네. 그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취미로 보면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직장인 리그에 한 8년 정도 했었습니다. 음, 하다가 뭐 주로 포수나 뭐 유격수나 뭐 실은 제가 어깨가 좋지 않아서 투수는 못 하는데 나머지는 음, 올라운드 플레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년 전에 이제 그만둔 이유는 이제 이 무릎이 좀 안 좋아서 포스도 좀 쓰고 하다 음, 보니까 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몸에 조금 이렇게 부담이 가는 운동은 이제 좀 지양하자. 그래서 일단 음, 야구는 그만둔 상태고요. 또 이제 제 몸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자전거. 제가 음, 사는 동네가 이 하남이라는 동네인데요. 여기가 되게 자전거 파라군이에요. 이 보통 음, 서울에서 뭐 국토 종주한다고 이렇게 부산 가거나 아니면 저쪽 양평 설악을 가거나 하면 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맞아, 맞아. 자전거는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재미로 경치 구경하면서 그 자전거 타는 동안은 아까 프로그램도 얘기했지만 경치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대화할 수 음,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일단 힘드니까 호흡하면서 페달링 하면서 경치를 구경하지만 꽤 머릿속도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통 자전거를 자전거 혼자 타세요? 뭐 와이프랑 탈 때가 많고요. 음, 뭐 같이 탄다고 해도 이게 대화를 하면서 탈 수 있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음, 어느 정도 가서 뭐 휴식을 하거나 뭐 먹거나 할 때 정도에서 서로 대화가 가능하지. 거의 타는 동안은 네, 좀 머리 생각 정리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영국도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 사이클을. 날씨가 안 좋은데도요. 네, 진짜로 음, 여기는 뭐, 그리고 좀 길에서, 찻길에서 그냥 타고 가는 문화니까, 네네네. 그리고, 예, 그래서 찻길 한가운데로 뭐 가면은 뭐 기다려야 돼요, 차들이. 뭐 그런 음, 문화니까 이제 많이들 타는데, 특히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간 남성분들, 이제 뭐랄까, 서바이벌을 위해서 탄다는 느낌으로 진짜 타는 거죠. 근데 운동 저는 완전 이제 빡센 운동으로. 완전 빡센 운동으로 진짜 딱 그게 느껴져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네네. 저렇게 힘든 거를 왜 할까 싶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근 매스가 줄어들잖아요. 특히 뭐 허벅지 막 이런 부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정말 사이클만한 운동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네네. 그렇죠. 음, 왜냐면 무릎에도 부담이 적게 하고요. 이게 체중을 실지 음, 않잖아요, 무릎에. 그래서 어필을 할 때는 이제 체중을 실는데 그런 경우 아주 짧은 구간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네, 이 고관절 힘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음, 무릎에 상당히 부담이 적고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게 재밌는 게 자전거는 힘들게 타고 갔어요.
이제 힘들잖아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타야 돼요. 그러네. 네네. 잠깐 쉬고 먹고 하실 수는 있어도 어쨌든 돌아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음. 진짜 그래서 한번, 힘들어서 네, 자전거 놓고 오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낙차를 해서 어깨를 크게 다쳤거든요. 근데 음.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아팠는데, 공교롭게 그 사고 난 데가 되게 우리 집에서 먼 데였어요. 편도 한 50km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친 상태로 50km를 또 타고 왔어요. 왜냐면 뭔가 여기서 뭔가 큰 짐차를 불러서 이게 싣고 움직이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이 음. 되게 아픈 상태에서 그렇게 또 3시간 정도를 이렇게 2시간 반, 그때 되게 더웠었는데, 이 한쪽 어깨를 거의 이렇게 못 쓰는 상황에서 거의 타고 왔던 경험도 있네요. 음. 네, 야, 진짜 정신력으로 오셨구나. 네, 대단하십니다. 운동 되게 좋아하시고, 네, 어, 짐 같은 경우에는 뭐 4, 5일 정도는 계속 하셨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셔도 네, 하루 이틀 정도 꾸준히 하시고 자전거 타시고 사회인 야구도 하셨었고 네. 골프도 치시죠? 네, 골프 좋아하죠. 제가 음. 예전에 회사 이제 프리세주로 바꾸고 좀 얼마 안 있어서 저희 팀에서 골프 치라고 막 그래가지고 골프 시작했거든요. 참 3, 4년 동안은 너무 못 쳤어요. 진짜 같이 저를 데려가는 형님들이 너 언젠간 될래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야, 골프 치러 와서 골프를 쳐야지 왜 농사를 짓고 있냐. 이제는 그래 땅을 파니까 자꾸 공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 길다란 채로 이렇게 뭔가 맞춘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 재밌어서 계속 쳤다기보다 지금 이제 18년째인데 어. 그때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와, 진짜 난 그래도 운동 좋아하고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골프를 운동이라고 하기는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지만 내가 이걸 이렇게 못 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남한테 이렇게 막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내가 못하나? 이런 오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점점 되게 꾸준했었고 지금은 뭐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진짜 골프만큼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아,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말 내가 이 정도였나라는 아까 그 맞아요. 말씀 저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게 하는 맞아요. 운동이잖아요. 다들 골프 계속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다시 안 돌아보고 음,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그 그렇죠. 마음으로 또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공감이 정복은 됩니다. 하기 어렵지만 내가 음, 질 수는 없다. 이기지는 음, 못해도 질 수는 없다. 이런 거. 네. 그러니까요. 민성님 되게 바쁘신데 지금은 이제 유니티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 뭐 출장도 글로벌리 많으시고 내부적으로도 뭐 굉장히 바쁘실 거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 내시고 확보하시고 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시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28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또 꾸준히 하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좀 시간을 이 시간은 언터처블 내가 꼭 운동해야 된다 좀 이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네, 맞아요.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하다 남는 시간에 뭘 한다라는 거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왜냐면 제가 처음 소개 드릴 때 그 당시 프로그램 환경이 되게 열악했잖아요. 맨날, 맨날 늦게 퇴근하고 거의 뭐 9시 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을 일부러 떼놨었어요. 음, 이걸 떼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도 이제 뭐 저는 이제 회사 가면 제 동기보다 아무래도 그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네. 뭐 하면 뭐 이거 할 거야? 뭐 이거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얘 이거 바쁜 거 끝나고요. 그러면 그거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아.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음, 하려면 당장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그 시간을 딱 빼고 뭔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어차피 저희는 직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운동선수 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어떤 취미 혹은 본인 몸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이렇게 빼놓고 해야 될 것 음, 같아요. 근데 너무 막 어, 거창하게 막 이제 헬스 시작했으니까 4달 하면 6개월 만에 복근의 왕자를 만들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꾸준하게 한다라고 목표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바쁜 거 끝나고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한다. 이런 네, 거는 사실 안 한다는 거랑 똑같다. 그렇죠. 시간을 확보를 일부러 해놔야 되는데 그걸 막 너무 거창하게 뭐 한 달 안에 100타 깨기 뭐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골프하겠다 이런 거 예, 그럼, 아니고 예, 그럼 힘들죠.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현실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네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8년 커리어를 하시는 동안 이렇게 다양하게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고, 이전에 민성님 이력을 제가 보니까, 뭐, 그, 커리어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를 만들어서 좀 활동을 하셨었다고. 네네, 맞습니다. 밴드에서 어떤 거, 혹시 뭐 악기 하셨어요? 아니면 싱어로서 아, 하셨어요? 일렉 기타 했었고요. 어, 밴드도 참 제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밴드를 만든 거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로운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가 이제 90년 초반인데 그때는 정말 좋았던 게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되게 좋은 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음, 그 밴드들이 앨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우리 테이프 세대잖아요. 그죠? 테이프. 맞아요. 이렇게 워크맨 가지고. 그래서 테이프를 막 되게 돌려듣기 많이 했어요. 와, 나 이거 샀어. 빨리 들어봐. 막 들어오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새로운 밴드가 나왔다고 또 들어보라는데 딱 들으면 너무 좋고. 이게 막 너무 들을 게 많은데, 아, 그 우리도 이렇게 연주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음, 그때 중학교 때 약간 통기타를 배워서 그냥 통기타 코드만 잡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나면 나중에가 아니라 전 좀 바로 실행하는 스타일이니까 뭐 그날은 아니었지만 멀지 않아서 친구들 되게 이 음악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보니까 한 명은 되게 드럼에 관심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드럼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스틱을 만질 음. 적도 없는 친구예요. 드럼 하고 싶대. 오케이. 또 한 명은 맨날 혼자서 제 구석에서 노래만 부르는 친구 있거든요. 불러가지고 나 너 싱어해. 그리고 이게 보니까 좀 베이스는 좀 키 큰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키 크고 좀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베이스 칠래? 그랬더니 베이스가 뭐야? 그런 거야. 기타인데 네 줄짜리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너 베이스. 이렇게 해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공연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진짜 예. 그 베이스가 네 줄인지도 모르는 친구를 데리고 같이 밴드를 시작하신 거면은 시작하시면서 배운 거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연할 실력까지 되셨군요, 한 다들.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음. 있나요? 이 한국에 야간 자율학습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밤에 이 수업을 마치면 야간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했었어요. 저희는 저는 많이 학원을 했는데, 요즘 하셨죠. 모르겠어요. 근데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월담을 하고 그때 이제 월담은 거의 없었고 도망 나오죠. 이렇게 싹 도망 음, 나와가지고 학원. 근데 학원도 학교 바로 근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 타고 저 멀리 가서 학원 가서 배우고 또 밤늦게 집에 그럼 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학원 다니지 모르는 거죠. 어느 음.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이 학원비나 책 교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고 배우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아, 요새도 하세요? 일렉 기타? 이제 혼자 치죠. 음, 제가 부산에서 나왔는데 부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서로 다른 데를 갔지만 계속 만나서 방학 때마다 공연을 했었고요. 그다음 서울 올라와서 또 서울에 또 직장인 밴드 아시는 분들하고 해고 직장인 밴드 좀 하다가 공연 좀 하다가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그만두고 음. 최근에 한 2, 3년 됐나요? 다시 좀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치니까 어. 그냥 혼자 이렇게 깨작깨작 하고 있어요. 또 한번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리유니언 해가지고 한번 공연해보는 그런 꿈도 좀, 예, 네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연락은 하니까 어떠냐 음, 이러면 다들 또 각자의 또 인생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밴드 말고 다른 사람들끼리 해서 그냥 한번 합주나 하자 해서 또 합주한 적도 있어요. 그냥 합주만. 음. 네. 되게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미성님. 항상 네네네. 뵈면,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즐겁게 하시고, 또 이렇게 관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단편적으로 될 때도 있는데, 뭐, 회사 동료, 아니면 뭐, 가족, 뭐, 친구들, 이렇게 단편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사회인 야구도 하시고, 직장인 밴드도 하시고, 계속해서 이런 운동들도 또 개인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렇게 좀 원래 그런 활동들을 좋아하시는 편이셨나요? 아니면 좀 일부러 아, 내가 이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직장에서 좀 버티기가 어렵겠다 해서 좀 일부러 하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어, 성향이? 막 억지로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음, 좋은데 또 계기가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이제 아시지만 가족도 있는 상태고 저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다들 그래, 적지 않은 분들이 그래요. 가족은 케어하는 거냐? 뭐 혼자 사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실은 제가 이제 아까 뭐 밴드를 그만두게 되고 지금 다시 기타를 잡는 그 가운데 기간에는 잠시 뭐 골프나 야구는 좀 했지만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음, 어차피 골프 연습은 새벽에 운동할 때 하는 거고 야구는 주말 리그만 이렇게 하니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가족들하고 보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도 크고 이제 저랑 잘 안 놀라 그러죠. 이제 남자애들 중학생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고 싶고 좀 서로 계기가 맞으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억지로 막 찾아다닌다기보다는. 음. 네. 아, 대단하십니다. 가끔 미성년을 뵈면은 혼자 48시간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막 한두 시간씩 이렇게 잠을 자는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또 출장 다녀오시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챙겨가면서 로커치체 팟캐스트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시고 대단하십니다. 그 민성님의 커리어 초창기가 되게 궁금해요. 네.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에 입성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첫 직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프로그래머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어떤 본인의 좋아해서 내린 결정인가요?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좀 되신 건가요? 전공을 어, 전자계산학과를 갔는데요. 실은 음, 그때 가게 된 거는 저희 집안의 영향이 좀 있어요. 저희 집안에 좀 IT 쪽에 사업을 좀 크게 성공하신 분이 계셔서 실은 어릴 때 다시 어릴 때로 좀 돌아가면 그때 그 집안에 그 외삼촌이신데 그 첫 번째 사업을 하실 때 쓰던 컴퓨터를 이제 폐기를 하고 이제 새로운 컴퓨터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텐데 그 오래된 그 애플 머신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음, 애플 머신 지금 하여튼 옛날에 좀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건데 근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게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옛날이니까 실은 돌아가는 게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이게 책 같은 거 베이직 책을 봐가지고 그냥 문법도 모르고 따라치는 거예요. 따라치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그게 무슨 맞아.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맨날 따라치는 게 일이었어요. 혼자 그때는 뭐 놀 게 친구들 놀고 들어오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음, 하기 좀 그때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대학교 과를 정할 때 그 외삼촌께서 이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저도 좀 그쪽으로 길을 택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어렸을 때 혼자 이렇게 뭐 맥킨토시 이런 거였나요? 그, 그때 애플, 그죠? 맥킨토시 이름이 나오기 전에 그냥 애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맥킨토시 그냥 애플, 완전 그냥 예전 애플. 거? 예, 완전 옛날. 네. 어, 거기서 이제 혼자 뭔가는 돌려야 되니까 네. 뭐 따라서 이렇게 책 보고 예. 쳐보시면서 이러면서 똑같이 이제 치는 거예요. 처음, 뜻도 몰라, 음, 실은. 근데 누가 옆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줬으면 조금 프로그램을 어릴 때 접했을 것 같은데, 음, 그냥 외삼촌 서울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고, 제 주변에 프로그램 하는 사람, 심지어 컴퓨터 있는 사람도 없죠, 그때는. 음, 그런 퍼스널 컴퓨터 자체가 보급화되게 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따라치기?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을 전자계산학과로 이제 네네. 진학을 하셨고, 해보니까 좀 재밌으시던가요? 본격적으로 좀 대학에 가서 좀 배워보고 하니까, 이쪽이 좀 맞다. 나는 좀 프로그래밍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음, 때 뭐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모든 과목 통틀어서 수학을 제가 제일 잘했었는데, 이게 프로그래머고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수학도 뭔가 방정식을 풀던 뭔가 풀이 과정이 되게 논리적으로 계속 전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프로그램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꽤 연관성이 되게 많은 것 같고 프로그램은 제하고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았어요. 음, 요즘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논리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직장 내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리어 속에서도 이런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좀 배워보면 오히려 사람이 좀 논리적으로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민성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쉬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드는 음, 생각으로 딱 음, 말씀드리면 조금 다른 논리인 것 같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음, 프로그램의 논리는 어떤 프로그램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뭐 1에서 10까지 더하면 되지 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1에서 음, 10까지 더하는 걸 되게 잘게 쪼개야 돼요. 음,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1에서 10까지 짜는 게 한 줄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적지 않은 줄 수가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1에서 10까지 더하는 거를 되게 세분화해서 쪼개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대화는 그런 덩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대화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뭔가 강의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은 로직보다는 상대방이 화자죠. 화자가 말하려고 음, 하는 의도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물론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논리, 설득이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하는 대화도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은 실은 약간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인 건데 음, 물론 이게 제가 좀 답을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여기 논리랑 이 논리는 조금 다른 개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돼요. 근데 물론 뭐 음, 연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위해서 코딩을 배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우문현답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되게 광범위하게 그 갑자기 드렸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논리가 다를 수 있고 일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스피커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네, 각자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스킬과 어떤 이 코딩이나 이런 쪽에서의 논리를 찾는 것과 각자의 베네핏은 있겠네요. 네, 네. 단지 뭐 그게 꼭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음, 좋습니다. 어, 민성님 처음 직장은 병원 이제 정보 시스템들을 뭐 고치고 이러는 회사였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 회사였었나요? 처음에? 프로그램이 여러 버전이 있었고요. 완전히 맨 땅에 음, 해당하는 거는 그 제가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그분들이 만들어 음, 놓으셨고, 근데 음, 병원이라고 하는 게 업무나 정책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그냥 마이너 수정보다는 좀 크게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IT라는 게 또 이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또 버전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뭐 맨 땅에 헤딩한다기보다는 기존 모듈들을 상당히 또 활용해서 좀 쓴다든지. 음, 근데 뭐 그래서 주로 하자면 운영, 유지 보수 운영에 가까웠죠. 그래도 좀 음. 코딩을 좀 많이 손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제 크게 업데이트 해야 되거나 완전히 그래야 될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을 많이 그 첫 번째 회사에서 하셨고 그러다가 이직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어떤 계기로 이제 좀 다른 데로 가봐야겠다 생각하셨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학교를 잠시 휴학을 한 상태였어요. 그때 좀 학교 다니는 것도 어, 그랬고, 그래서 남은 학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시 이제 학교를 들어갔고, 학교 다니는 음, 동안은 거의 학교 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또 지인들하고 간단하게 사업을 했었어요. 물론 그거는 로건이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뭐 긴 기간은 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고, 그래서 학교 있는 동안 이제 예전에 좀 이리저리 왜냐면 그때 일하시던 분도 또 다른 회사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이제 연락이 와서 좀 이쪽에서 지금 프리랜서를 구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또 어, 프리랜서로 좀 잠시 또 프로그램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옥션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이베이가 음. 샀죠. 예전에 옥션이라고 하는 되게 큰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네. 옥션에서 프리랜서로 B2B 쪽 옥션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베이로 그 같이 옵션이 된 지가 오래됐지만, 사실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옥션도 큰 회사였잖아요. 어, 네. 근데 이제 옥션에서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프리랜서로 좀 계셨었고, 그러다가 이제 신텍이라는 회사를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신 거죠. 네네네. 그때 옥션에서 알게 되신 음, 분이 그 회사에 이제 가시면서 또 저를 연락이 와서 프로그래머를 좀 구하는데 음, 좀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좀 저를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음.
가서 이커머스 쪽을 이제 하게 됐죠. 같이 일을 하면서 아신 분께서 좀 좋게 보셔가지고 네. 다른 회사 가시면서 이제 같이 좀 합류를 하자 네.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텍이라는 회사로 가게 되셨고 네. 네. 거기서도 아직 세일즈 스토리는 시작이 안 되죠. 아직 그렇죠. 프로그래머로 가신 계속 거죠.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셨는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래 있으셨는데 어떻게 신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가게 되셨어요? 여기서도 그 뭐 아시는 분께서 같이 좀 불러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이직을 하신 건가요, 이번에? 어, 연결은 있는데요. 네. 조금 말씀드리면 신텍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많이 맞아, 했거든요. 맞아.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커머스 쪽 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랑 하기는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하고 직접 연관 없어요. 그쪽 제품을 써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커머스 뭐 때 그 당시 막 쇼핑몰 많이 유행할 때 막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쇼핑몰 우리 재작년에 메타버스 만들 때처럼 막 쇼핑몰 다 만들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 이렇게 구축해 주다가 자 아시는 분이 MS에 있었는데 그쪽에 뭔가 프로젝트가 이제 조금 정점을 찍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 이제 세컨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들하고 좀 이슈가 있어서 뭔가 이 막아줄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저한테 연락 어, 왔더라고요. 좀 와서 여기 프로젝트 여기서 잘 되면 계속 연결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때는 약간 두 탕을 뛰었던 것 같아요. 뭐 제 회사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저도 그래도 팀장이었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 프로젝트 어째 보면 좀 한두 달 있으면 끝나는데 이게 우리 집 옮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기존 계약이 끝나고 다음 집으로 가면 좋겠지만 항상 이사라는 게 그렇게 날짜가 안 끝나잖아요. 항상 보면 잘 안 맞죠. 비거나 중복되거나 그죠. 프로젝트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두 달 좀 고생하지라고 해서 약간 두 탕을 좀 뛰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렌지 혼자 들어가서 좀 기존 사람들 정리될 때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테이크오버 하면서 좀 저희 이제 그때부터 제 혼자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 직원들을 막 들고 들어오면서 좀 이제 커졌죠. 우리 팀이. 그러면서 또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 두 개도 우리가 하게 됐고 예, 그런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또 저한테 이제 제의가 왔었어요. 프리세일즈를 하지 않겠냐. 처음에 실은 고수를 했었어요. 안 한다고. 제가 무슨 어, 세일즈냐. 나는 엔지니어인데. 어, 그래서 다른 분을 한번 찾아보셔야 고맙다. 이러고 또 계속 일을 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회의감이 올 때가 있었어요. 이제 이 음, 프로그래머로서는 너무 매력적인데 내가 이걸로 계속 할 수는 없겠다 앞으로. 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막 공무원 막 이렇게 카페 들어가서 공무원 이게 시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막 알아보실 때거든요. 근데 또 이제 MS랑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업무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그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자리 사람 뽑았냐? 그랬더니 아니 안 뽑았는데 누구 추천해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어. 네. 그러니까, 재밌다. 그 신텍에 계실 때, 뭐,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들을 같이 좀 많이 하시게 되셨고, 네네. 그러면서 관계가 이제 좋게 됐는데, 그쪽에서 사실 오퍼가 왔던 거는 프리세일스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프리세일스 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모르기도 무슨 제가 하고. 네. 세일즈냐, 그죠. 예, 고사를 하셨고. 네. 근데, 그러면서 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쪽으로 이게 진짜 맞는 길인가 좀 회의가 한번 오시면서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회의가 오셨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 어, 아니면은 뭐 네. 어떤 것이었나요? 예. 그때 막 힘든 거는 오히려 한참 지났던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 당시 누가 그 당시니까 뭐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었죠. 한 2003년 4년? 2004년 정도 됐구나. 누군가 내한테 10억이라는 돈을 주면 나 10억 줄게. 너 잘 이걸로 잘 살아라고 하면 그냥 제 혼자 생각이 그랬어요. 나 이거 한 달도 안 돼서 다 사기당할 것 같은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음. 뭐 심지어 뉴스도 안 보고 왜냐면 맨날 프로젝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잘 때도 프로그램 내일 가서 이렇게 짜야지. 오늘 이거 못했으니까 내일 이렇게 해야겠다. 왜냐면 그때는 전 팀장이었으니까 제가 또 중간 모듈을 공통 모듈을 짜서 내려줘야지 또 팀원들이 그 기반으로 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이야 프로젝트가 이 IT 프로젝트 PM도 있고 뭐
테크니컬 디렉터 뭐 이렇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팀장이 PM도 해야 되고 그 프로젝트 리더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출근했거든요. 한 6시 이렇게 출근하면 한 2시간 정도 오늘 우리 직원들 해야 될 코드들 전체 점검하고 아니면 제가 짤 거 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업무 출근이 시작되면 저는 또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요구사항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또 그 PM 하면 또 그거 또 코딩에 다시 반영하고 또 명세서 왜냐면 문서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그냥 완전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스크린 속에 또 우리한테는 큰 세상이지만 또 우리 전체적인 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스크린은 그냥 되게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러다가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바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때 뭐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정말 좋은데 매력적이고 정말 좋지만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그때 좀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너무 좀 동떨어진 느낌 세상하고 완전 달라. 그러니까 뉴스도 못 봐요. 못 본다보다 안 봤죠.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맨날 요거만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일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점점 더 내가 내 자신을 고립시키고 세상 물정을 더 모르게 되고 이런 느낌이 드셨었던 거고. 네네. 그런 와중에 진짜 뭐 공무원 카페에서 공무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기웃거리실 정도로. IT밖에 없는데 내가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그럼 내가 한 1년 정도 투자하면 9급 공무원, 물론 9급 공무원을 지금 뭐 폄하하거나 쉽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좀 모르니까.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었네요. 네네네. 진짜. 네. 그렇게 그럴 정도로 하시다가 그때 그 프리세일즈 오퍼가 있었으니까 한번 얘기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아직 자리가 있는지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다시 그거 혹시 아직 유효하면 내가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해보자라고 바로 하셨었나요? 네, 왜냐면 그쪽에서 뽑고 싶은 딱 프로필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조금 그 팀도 약간 MS 네스도 좀 젊은 팀이었고 그래서 본인들보다 조금 더 어리고 왜냐면 좀 시켜먹기 좋잖아요. 어려야 좀 어리면서 주축이 되는 그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을 좀 잘 알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저였거든요, 실은. 근데 저를 보고 이런 리퀘어먼트 만든 게 아니라 본인들 그 리퀘어먼트 저하고 이제 맞다 보니까 저한테 처음에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보다 좀 어리고 그 제품들을 좀 내가 잘 알고 내가 직접 그 시스템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좀 좋게 그때 뭐 면접은 보긴 봤는데 단독 면접이었기 때문에 딱히 면접 자체가 빡세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약간 면접은 5번 봤는데 5번이 다 그냥 약간 오리엔테이션 수준이었어요. 약간 수준. 뭐 들어오면은 누구랑 일할 거고 약간 우리 지금 식으로. 프로젝트 뭐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요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는데 그래서 저 나중에 이제 MS 다닐 때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한테 그랬어요. 저 MS 저기 경비 없을 때 들어왔다고. 그때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회사 옮기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요.